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놓고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당일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 겸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예. 조금 전에 있었던 윤익은 경찰청장의 브리핑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인정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명확히 그 당시에 그 경찰이 관할하고 있는 CCTV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 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물적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찰청장으로서는 고강도의 감찰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 경찰청장의 최선의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용산경찰서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용산경찰서의 정보과에서는 이미 할로윈데이의 이 행사 자체 축제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첩보보고서가 올라갔고요. 예. 첩보보고서가 올라간 상태에서 용산경찰서장이라든가 지휘라인에서 이것을 묵살한 정황이 발견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보보고, 첩보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윤익은 경찰청이 얘기한 겁니다. 예, 아마도 이 판단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감찰이 특별기구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내부 감찰이라는 좀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찰에서 하는 건 대부분 다 내부 감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인에 의한 어떤 감찰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겠지만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외부 감찰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외부 감사원에 의한 어떤 같은 형태의 임시기구라든가 특별기구 같은 것이 아니면은 국회 차원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죠. 네. 윤익은 경찰청장이 앞서서 입장 발표를 했고 그 내용 먼저 짚어드렸고요. 경찰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이게 흔히 화재나 교통사고 조사가 아니라서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지 궁금한데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을까요? 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가면 아시다시피 스키드 마크 같은 거를 확인을 합니다. 예. 예, 그 스키드 마크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예. 이런 다중이 그 변사되는 상황에서는요, 어떤 땅바닥에 있는 어떤 강한 힘에 의한 흔적들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CSI들이 바닥에 있는 패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곡선으로 되어 있는지 직선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거기 있는 분들의 행동에 대한 재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택트 렌즈라든가 아니면 목걸이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의 마스카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 거기 있던 분들의 행동을 재구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미세한 부분까지도 찾아서 그리고 거긴 혈흔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찾는데 사실 이게 아쉬운 거는 원래 거기에 유실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치워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현장의 증거물인데 증거물을 유실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실물이라고 판단은 이미 사고라는 판단이 든 거지 않습니까? 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감식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유실물로 옮겼어야 되는 건데 1차적인 실패가 됐고요. 2차적으로 합동감식 들어간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마크라든가 물건, 미세 물건을 통해서 현장 재구성하는 것이 국가수 감식입니다. 예. 그 현장에 있는 유실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수거됐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렌즈나 눈썹 같은 것들이 좀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말하자면 특정한 형태의 콘택트 렌즈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슷한 형태를 끼고 있던 어떤 분이 거기 계셨고 그럼 거기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게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예. 이런 방식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도구들이 거기 떨어져 있을 때 떨어지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2중, 3중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서 거기서 어떤 파쇄적 행동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 전체 현장 도면을 놓고 체크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압력이 1인 압력, 2인 압력, 다중 압력. 그리고 예. 압력의 방향이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아. X, Y로 놓고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은 이 다중이 어떻게 움직였을 부분, 이거 어느 쪽에서 갑작스럽게 큰 힘이 들어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렇군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 이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입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그걸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일단 지금은- 첫 번째 예상이 되는 게 현장에서 시민들을 민 사람이 입건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CCTV 상으로는 분명히 CCTV 있기 때문에 미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즘 같은 CCTV는 굉장히 그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어떤 신원 파악 정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문제는 그분의 행동의 고의성의 부분인 겁니다. 예. 예. 고의성과 그분 혼자 했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같이 했는데 그것이 이 다중에 쓰러지고 사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거는 또 법리적인 부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감식에서 하는 것은 유형력의 정도를 그림과 표로 만들어 놓는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무리 중에 어떤 집단이 그런 외침과 행동을 했다면 또 규명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건 참 애매한 거는 그 행동 자체가 어떤 고의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게 실제로 그냥 말로만 했지 실제로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그것을 같이 했는가 이런 것들은 각각을 나눠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떤 사람을 뭐 소리를 치거나 뭐 미련한 얘기를 했다는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의 진술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진부 여부를 파악하는 거죠. 예, 일단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런 참사의 특정하기 책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CCTV라든가 SNS상에 그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차 분석을 하면은 행동에 대한 특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참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한 형태의 밀집도 이상으로 가면요. 혼자가 믿는다고 해서 다중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혼자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밀어도 파도처럼 파동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밀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정 정도의 밀집도가 있는 상태의 이상의 행동은 개인의 어떤 유형력 상황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역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밀집도 이상의 상황에 대한 어떤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예민하고 좀 매우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경찰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자치단체 대응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주최한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없기 때문에 좀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있는데 재난안전법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 책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걸 근거로 용산구나 서울시에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재난안전기본법이나 그 기본법 자체는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정도인데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나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건 사실은 좀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물론 도덕적인 책임이야 물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기초단체의 역량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예. 용산구청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계획을 짜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 근데 서울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단위에서 반드시 재난안전에 대한 어떤 계획이든 실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는 책임의 차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안전관리의 주체이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구라는 기초단체보다는 서울시가 안전관리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 예.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용산구에 그게 있느냐? 만약에 없는데 그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네. 예.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자치단체가 가진 조직과 역량에 맞는 책임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경찰의 형사 책임이 물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찰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심할 경우에는 그 서울청 경비차장, 그러니까 경무관 아니면 뭐 치안관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CCTV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1, 2 상황관이 그거를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상황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경찰서장급인데 그걸 그냥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직무유기가 있는 거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청 서울경찰청 차장급까지도 이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보기에는. 좀 확실하기 위해서요. 이게 CCTV가 현장에 있는 걸로는 확인이 됐는데 그게 지자체 관리인지 경찰 관리인지 그것도 확인이 됩니까?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예. 용산구에서 설치한 CCTV에 경찰이 파견된 사람이 그거를 같이 관리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인 거죠.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예. 제가 아는 경찰의 지식으로도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실에서는 대체적인 CCTV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판단을 못했다고 하면은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이제 대책이 쏟아질 텐데 행사가 많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안전관리 대책 중에서 혼잡관리 대책이죠. 흔히 말 밀집도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안전하게 흔히 말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밀집도를 유지하는 것에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그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겸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